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춥다 했는데 이번 주는 더 추웠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추운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사진 기자들도 같이 고생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한라산 사진 그리고 한강의 얼음 사진 이런 것들을 나가서 저희가 찍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진 기자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참 많으셨네요.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바지에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뭔가 들고 있는데요. 여기 물고기를 들고 가고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예, 17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린 산천어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그 산천어 축제에 가면 정말 긴 꽁꽁한 강에 구멍을 뚫고 산천어를 잡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그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천어 맨손으로 잡기 행사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시겠나요? 이상한 점이요? 예. 글쎄요, 제가 볼 땐 딱히 없는데. 여기 보면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옷 속에 이렇게 넣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이 아저씨의 배가 아니라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 잡아 나온 산천어는요, 이 현장에서 구이로 먹거나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산천어 축제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 정도가 여기를 찾나요? 여기 화천 군민이 2만 명이라 그래요. 그 잠실 야구장을 3분의 2 정도 채울 정도의 인구인데요. 여기를 1년에 찾는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80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 정말 작은 마을에서 큰 소득을 올리는 주요 축제가 아닌가, 겨울에 우리나라 가장 큰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요. 산천어만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로봇이 끌어주는 얼음 썰매도 있고요. 또 얼음 위에서 돌리는 팽이 이런 것도 있고 입장료만 내시면 여러 가지 행사를 즐기고 산천어도 먹고 그리고 나눠주는 쿠폰으로 지역 특산물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참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추운 날씨에 웅크려 있기보다는 지금 한창인 이 겨울 축제 현장을 찾아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잉원 후보가 이번 총통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첫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죠. 예, 지난 16일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16일 선거에서 당선된 후 17일자 전 신문에 이렇게 일면을 장식한 모습이에요. 차이 당선자죠. 이제 차이 당선자는 굉장히 큰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상대 국민당 주리룬 후보 31%에 반해서 56.1%라는 그런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차이잉원 당선자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예, 지난 8년간 야당이죠. 네. 야당의 그 주석으로서 여당을 상대로 국민당이에요. 여당 국민당을 상대로 7번의 큰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큰 승리를 함으로써 이번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대만 총통 선거와 연관지어서 또 화제가 됐던 사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사진도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네, 정말 이번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진인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걸그룹의 멤버예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멤버 쯔위입니다. 이 대만 국적의 쯔위는 한 인터넷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대만 국기와 네. 한국 국기를 같이 흔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대만 국적의 중국 가수 황한의 SNS로 논란이 됐는데요. 그 황한은 국적은 대만이지만 중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대만은 하나다. 국가도 아닌 대만의 국기를 흔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대만을 자극했고요. 대만 젊은이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투표소에 몰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트와이스 그룹 자체가 다국적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대만인이 섞여 있는데요. 그 소속사는 JYP예요. 그래서 JYP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반중 정서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대만 국기를 흔드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슬려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된 것은 내가 내 나라 국기를 흔드는데 어떠냐, 이런 반감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아주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와피와 쯔위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이번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니까 쯔위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나라 국기를 흔들어 놓고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 JYP의 박진영 대표죠. 박진영 대표도 이렇게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주권과 문화, 역사 및 국민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게재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과한 영상이 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나라 국기를 내가 흔들었는데 저로 쳤으면 태극기를 내가 흔들었는데 너 태극기 흔든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 연일 그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거를 쯔위 국기 폭풍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국민당을 응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려 134만 명에 해당하는 대만 젊은이들이 투표소로 향했다고 그래요. 네. 그 134만 명은 아까 봤던 차이 당선자가 얻은 689만 표 가운데 19.5%, 거의 20%에 가까운 수치죠. 네. 이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마녀 사냥, 또 소속사의 굴욕적인 대응, 그리고 대만의 정치적인 활용이 16세 소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건 아닌지 조금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오랜만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손까지 잡고 어딜 참석했네요. 어디죠? 예, 이거 지난 18일 열렸던 중소기업이 신년 인사회 장면입니다. 거기서 문 대표와 김 대표가 손을 잡고 마치 포크 댄스를 추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사실은 손만 잡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는 중소기업인들하고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이한 것은 행사 전에 국회에서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 두 대표가 하루 차이를 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죠? 우선 여당의 수장이죠. 김무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경제 관련 언급으로 할애했다고 합니다. 경제 관련 위기의식과 거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빨간불, 진짜 위기, 건늙은 사춘기 소년 등의 표현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문재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표는 이 웃는 표정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이후에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341여 됐는데요. 당대표를 사임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회의, 정의당과 연대해서 이번 총선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총선을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과도 통합 연대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위험과 불안의 시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이 파탄난 총체적인 위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야 대표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두 대표의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코레일이라고 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진은 19일 날 그 매표소가 열리기 기다리는 그런 표를 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일 아침부터 설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설에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설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설 열차표는 70%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고요. 30%는
이렇게 현장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30%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어려워하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 20일에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등 승차권을 판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귀성 열차표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이렇게 줄을 서고 인터넷을 했지만 못 구한 사람들은 마침 21일부터 다시 그 남은 표를 판매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 그 표마저 판매가 됐다면 고속버스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고속버스 표를 한번 예매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터득한 방법인데 저도 지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일 경우입니다. 여러 명은 안 되고 혼자일 경우 이렇게 매표소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환불하는 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운 좋게 하나 걸리는 걸 빨리 잡아야겠네요. 근데 의외로 빨리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덮인 온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네요. 여기 이렇게 타이어 마크도 있는 것 같고요. 사고가 났나 봐요. 예, 호남선 정읍 부문인데요. 지난 20일 날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이죠. 22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당시에 뭐 다중 추돌 사고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저희도 취재를 시작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발표한 최종 발표는 15중 추돌과 7중 추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체된 차량들과 견인차 그리고 구급차들로 인해서 1km 넘는 긴 줄이 생겼고 물론 상행선은 완전히 통제됐었고요. 이날 사고에서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기상 여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해드린 것도 몇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원인은 전문가들이 3가지를 뽑았어요. 운전자의 그릇된 습관, 경찰관의 단속 처벌 부족, 그리고 경고 시스템 미비라고 했는데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운전자의 좀 구조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법규상에는 20% 감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km가 최고 속도인 도로에서는 시속 80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렇게 폭설이 오거나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는 50%를 줄여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꼭 법규를 지켜서 나만의 안전이 아니고 타인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그런 도로에서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다중 추돌 사고는 작년 2월 11일에 있었던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인데요. 악천후 속의 안전운전 또 방어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이렇게 입에 김을 뿜으면서 서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네, 20일 새벽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거는 지금 입김을 내뿜고 있지만 사실 남구로역 인력시장의 모습이에요. 인력시장 알고 계세요? 네, 인력시장. 예. 인력시장은 남구로역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뭐 보장 없이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옵니다. 와서 무슨 일 하실 분 해가지고 태우고 가는 형태인데요. 가게 되면 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자리를 기다리면서 가쁜 숨을 내쉬는지 이렇게 뜨거운 입김을 내뿜는 그런 구직자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인력시장에서 뭐 일자리도 찾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도 많은데 그 상황과 참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사진은 이렇게 좀 멋있게 찍었지만 좀 슬프죠.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는 게 지금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간신히 그 일자리를 구하는 실정인데요. 일자리를 찾던 장모 씨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을 나갈 수 있으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 현장에 취재 갔던 기자를 제가 취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사에서 많이 온다, 신문사에서 많이 오는데
춥다. 올 때 장갑이라도 좀 사오지 그랬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취재 기자는 그 현장을 잘 표현하는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는 올해 청년 실업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체감하는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사진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저는 마지막에 봤던 그 일자리를 구하면서 뜨거운 숨을 내쉬던 그 노동자의 사진을 꼽겠습니다. 그 이유는 춥고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그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입김을 뿜으면서 그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잘 표현한 사진 같습니다. 네. 최강 한파에 전국이 오들오들 떨었던 한 주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내륙과 산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동파 방지 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